하늘이 너무 이쁜 날이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브리즈번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넘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물놀이 시설과 라군과 아름다운 나무들, 또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호주 생활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7년째 살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오게 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한 달 정도 호주에 미리 왔었어요, 친구랑.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왜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로 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달 정도 여행을 왔을 때 뭐 시드니도 갔었고, 브리즈번도 있었고, 뭐 멜번도 있었고, 이제 후에 이제 케언즈도 있어 봤는데 각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되게 좀 많이 복잡하고 서울 같은 느낌이었고, 멜번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좀 했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대전이랑 좀 분위기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참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 좀 그렇게 막 복잡한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참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를 참 좋아합니다. 교통문화도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양보도 잘 해주고, 어떤 뭐 인종차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브리즈번에 살면서 인종차별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멜번이나 시드니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브리즈번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이렇게 브리즈번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에이시안들이나 다른 인종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느꼈어요. 영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어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여행으로 왔을 때 아니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식 영어랑도 좀 많이 다르고 못 알아듣겠고,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참 그게 참 처음에 왔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호주에 한 달 정도 여행을 왔을 때.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시작할 때도 참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서, 어차피 저는 그때 이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생활 영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뭔가를 주문하거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민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호주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고, 또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딜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어떤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프리토킹은 정말 쉽지 않죠.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뭐 자유롭게 한국어처럼 이렇게 프리토킹을 하는 것은 정말 좀 많이 훈련도 필요하고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판매를 하거나 뭔가를 사거나 뭐 그런 직종에 있을 때 많은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는 단어들만 거의 쓰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한 2,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지나보면 그런 상황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영어에 대한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오실 때 어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장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드시고, 또 호주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또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시거나 그런 조금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그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나아지고 또 많은 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늦었어요. 호주에 오게 된 지 한 2년, 3년 정도 되었을 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좀 오퍼들이 있어서, 사실 2년 정도 생활하고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이 나라에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뭐 고속도로를 가든 어디 일반 도로를 운전을 하든 깜빡이를 켜면 항상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속도를 줄여서 끼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하고 또 고속도로 운전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고, 아, 저 사람들은 왜 항상 다 양보를 해줄까? 한국에서는 양보를 안 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또 내가 만약에 실직을 하거나 뭔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너 정도는 뭐 이렇게 차선 양보해주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만 뭔가 미끄러지면, 한번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거나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양보를 잘 안 해주는 거겠죠.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깨닫게 됐고, 그때 그 계기로 말미암아서 호주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민과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호주라는 나라를 좋아했어요. 좋은 또 공동체들,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도전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민을 이제 결정하려면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했던 또 간호 공부를 또 여기 외국에서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가 그렇게 우리 호주에서 살고 싶다, 호주에서 이민을 해서 살만하겠다라고 결정을 또 해줬기 때문에 또 호주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또 제도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4년제를 이렇게 졸업을 하면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Graduate Entry라고 해서 이렇게 1년을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 간호 학위는 이제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2년만 공부하면 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은 아무래도 유교적인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또 뭐 체벌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호주는 크리스찬 베이직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위탁된 존재라고 보고, 자녀가 국가 소유 혹은 하나님 소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와 법과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20, 3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녀 세대의 세금 부담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구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이 호주의 공기가 너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거나 외국에 갔다 오는 경우에 가장 그리웠었던 것은 호주의 공기였었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항상 해야 되는 것, 우리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 이 호주의 공기는 정말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은 것 같아요. 호주라는 국가 자체가 자연보호, 또 환경보호, 또 동물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제도화된 나라이고, 또 앞으로의 시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회의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또 노동에 대해서 또 가치를 두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호주 생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주에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이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 이민을 결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저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행복이,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이, 또 저희 자녀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있어야 될까? 호주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느꼈고, 거기 사는 젊은이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또 가족들이 또 가족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제도가, 또 법이, 또 그런 문화가 갖추어진 곳이 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희 친구들이나 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삶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호주 이민을 꼭 고려해보고 또 준비해야 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참 그래도 좋은 관계들 속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쉐어링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7년 동안 돌이켜보면 참 너무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또 자기의 삶의 방향, 또 한국이 또 맞으시는 분이 있겠고, 또 다른 나라가 맞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세계가 많이 바뀌어서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전 세계가 정말 활동 무대가 됐잖아요.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호주라는 나라에서 세컨드 플랜드를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호주 생활, 오늘은 제가 이제 호주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또 제가 호주로 오게 된 것들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 호주의 삶과 또 호주에 오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또 호주 이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호주 생활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